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띄어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인고등학교 국어교사 강희욱입니다. 띄어쓰기는 문장의 의미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문장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쓰면 뜻이 이상해지죠? 할머니가 죽을 드신다 라는 문장을 할머니 가죽을 드신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서울시 체육회를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좀 썰렁하다고요? 자, 다른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대량살상무기라는 단어는 어떻게 띄었을까요?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자, 둘 중에 어떤 띄어쓰기가 올바를까요? 자, 뜻이 다릅니다. 위의 것은 살상무기가 대량으로 있다, 양이 많다 이 뜻이고요. 밑에 것은 대량살상, 즉 살상력이 큰 무기다 이 말이죠. 보통은 밑에 것의 뜻을 의도할 겁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어떻게 띄었을까요? 자, 만약 위의 것처럼 띄었으면 청소년들이 범죄 예방을 한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 같죠? 밑에 것은 청소년 범죄, 즉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예방하자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것이 올바른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사전을 보면 이렇게 삭가 표시가 있는데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전문어입니다. 자, 걸어가다는 붙여 써야 되는데요. 걸어 다니다는 붙여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걸어가다는 걷다와 가다가 합쳐진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걷다와 가다를 합쳐서 걸어가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고 그것이 새로운 한 단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는 새로운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합성어는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하고요. 걸어 다니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단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걷다와 다니다는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단어는 각각 띄어 써야 합니다. 자,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 규칙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2항에 보면 문장의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단어라는 게 뭐죠? 자, 단어는 분리해서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하죠. 자, 최소 자립 단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립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는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표현해 주는 말도 단어로 인정합니다. 즉 조사를 단어로 인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단어는 어쨌든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조사는 단어지만 조사는 붙여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단어들은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어라는 게 뭔지 조금 알아볼까요? 자, 중학교 때 기억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자, 명사죠. 명사를 대신하는 것은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수사. 그리고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것이 조사.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그리고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그리고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람, 느낌, 부름, 응답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있죠. 자,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체언이라고 합니다. 자, 몸체자인데 몸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명사 같은 경우는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고, 서술어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통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죠. 그래서 관계어이라고 합니다. 동사, 형용사는 합쳐서 용언이라고 하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수식어이라고 하죠. 자, 감탄사는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어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조사였습니다. 자,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조사인지 확인하고 갑시다. 자, 자격을 부여해주는 격조사가 있는데요. 주어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이, 가, 깨서 등이 있고요.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을을, 보어를 만들어주는 이가, 그리고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서술어의 자격을 주는 이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다는 특히 좀 특별한 조사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이다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죠.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지만, 이구나, 이냐 등등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도 조사이니까 앞말과 붙여 써야 되고요. 활용한 모양도 이고, 이니, 이지만, 이어서 등도 다 앞말과 붙여 씁니다. 그리고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혹격 조사 등이 있죠. 특히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외에도 접속 조사가 있는데요.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재성이는 오목을 좋아한다, 재성이는 화투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을 합치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재성이는 오목과 화투를 좋아한다 해서 과 같은 것이 접속 조사죠. 자, 보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그 예죠. 자, 제일 많이 쓰는 은는 같은 경우에 뜻이 좀 다양한데요. 자, 근여비는 오목을 돕고 승규는 공부를 했다는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책은 지민이가 빌려왔다 해서 이때 은은 화제를 나타냅니다. 즉,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민이가 빌려왔다라고 해서 화제를 말해주고요. 준혁이도 잘못은 있다 해서 은은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 외에 도, 만 같은 보조사도 자주 쓰는 보조사인데요. 도는 역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때 만은 단독, 제한의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사들은 앞말과 붙여 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요. 자, 이 조사랑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의존 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사 중에서도 홀로 쓸 수 없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그러니까 앞에 꾸며주는 말을 꼭 필요로 하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것, 낡은 것, 마실 것, 입을 것, 느낀 바, 맡은 바, 어찌할 바, 어떤 분, 반대하는 분, 손님 5분, 의지할 때 가본데, 말하는 이, 지나가는 이,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의존 명사입니다. 그리고 뭐 한 명, 2명 할 때 명도 의존 명사이고요. 뭐 한 마리, 2마리 할 때 마리도 의존 명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위성 의존 명사인데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죠. 자, 의존 명사의 종류는 아주 많은데 프린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의존 명사와 조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자, 모양이 같지만 품사가 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았니 해서 그는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노력해라 라고 할 때 이때 그는 그것 이상 노력해라 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가진 대명사입니다. 즉 같은 그이지만 위의 것은 관형사이고 밑의 것은 대명사예요. 그래서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 줘야 되고요. 조사인 경우는 붙여 써야 될 거고 조사가 아니라면 띄어 써야 되기 때문에 자, 품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진호같이 축구를 잘해봐라 라는 문장에서 같이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앞말과 붙여 썼죠. 그런데 헌규야 우리 같이 축구하자 라고 할 때 같이는 함께의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그래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조사가 아니면 띄어 써야겠죠. 그래서 위의 것은 조사기 때문에 붙여 썼고요. 밑에 것은 부사기 때문에 띄어 썼습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규민이만큼 노래하면 좋겠다 에서 만큼은 조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붙여 썼죠. 그런데 노력한 만큼 이룰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만큼은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꾸며주는 말을 관형어라고 하죠. 꾸며주는 말이 있으니까 즉 만큼은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만큼이지만 위의 것은 조사이고 밑의 것은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도 달리합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자, 앞에 꾸며주는 말, 즉 다른 말로 관형어라고 하죠.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오면 그것은 의존 명사이고요. 앞에 체언이 오면 체언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조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말이 조사라는 뜻이고요. 앞에 어간이 오게 되면 자, 그 뒤에 결합해 자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말이 뭐죠? 네, 어미죠. 자,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간은 활용할 때 안 바뀌는 부분, 어미는 뭐죠? 활용할 때 바뀌는 부분.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짝이 되죠. 자, 이것들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 다음 중 의존 명사를 모두 고르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를 만난 지 너무 오래되었다. 범준이는 단지 웃었을 뿐이다. 영무한테는 승우뿐이야. 돌탑이 무너질 듯 위태롭다. 돈을 물쓰듯 하면 안 돼. 자, 이 중에서 의존 명사는 어떤 걸까요? 의존 명사는 앞에 꾸며주는 말을 필요로 한다 그랬죠? 즉, 관형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는 걸 찾아야 하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하다라는 말에서 하라는 어간에 리을지가 붙은, 즉 이때 지는 어미의 일부분인 거죠. 리을지가 통째로 어미입니다. 여기 리을까지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하까지가 어간, 리을지가 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어미의 일부분이고요. 2번이 의존명사가 되겠죠. 앞에 만나니 꾸며주는 말, 관형어입니다. 자, 지라는 말이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뜻이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가 된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3번을 봅시다. 역시 웃었을 이라는 말이 뿐을 꾸며주고 있죠. 앞에 꾸며주는 말, 관형어가 있으니까 3번도 의존명사입니다. 4번은 어떨까요? 네, 4번은 앞에 승우라는 명사, 즉 체언이 왔죠. 따라서 명사가 결합되었으니까 뿐은 뭐죠? 네, 조사입니다. 5번, 자, 무너질 듯 같은 경우도 역시 앞에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입니다. 따라서 듣도, 이때 5번의 듣도 의존 명사이죠. 6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6번은 자, 쓰다라는 말에서 쓰라는 어간에 듣이라는 어미가 결합한 것입니다. 즉, 쓰다, 쓰고, 쓰니, 쓰지만, 쓰자, 쓰듯 이렇게 활용을 한 거고요. 자, 듣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띄어쓰기가 의존 명사인 경우는 띄어써야 될 거고요. 4번처럼 조사인 경우는 붙여 쓰고, 역시 어미인 경우도 어간이랑 붙여 써야겠죠. 자, 쓰듯이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사나 어미일 때는 앞말과 붙여 써야 될 거고요. 의존 명사일 때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